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침대에서 내려와 첫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감촉을 온전히 느끼셨습니까?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는 새벽입니다. 제가 이곳 종로의 작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맞이한 지도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군요. 평생 3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아픈 사연을 가슴에 묻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늙은 의사라 부르지만 저는 스스로를 우리 몸이 보내는 눈물겨운 편지를 대신 읽어주는 우체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치지만 사실은 생명의 갈림길에서 보내는 가장 절박한 신호인 다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꼿꼿하게 살아오신 78세 박영자 선생님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어깨가 축 처진 채 한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들어오시는 그 모습에서 저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영자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김 박사님, 요즘 자꾸만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요. 어제는 시장에 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주저앉을 뻔했지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무서운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진 거겠죠? 제발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그분의 눈동자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노년의 고독과 자신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갑게 식은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 씨, 아니, 영자 선생님. 이것은 단순히 세월이 흘러 근력이 약해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주 영리해서 큰 재앙이 닥치기 전 반드시 조용한 경고음을 보냅니다. 많은 분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라고 하면 얼굴이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만을 떠올리시지만 사실 뇌가 보내는 가장 첫 번째 구조 요청, SOS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곳,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의학적으로 다리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뇌 주변으로 피를 모으려 합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자 중력을 거슬러 피를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고된 임무를 수행하는 다리, 근육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급격히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뭄이 들었을 때 강줄기의 가장 끝부분부터 바닥을 드러내는 이치와 같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병원에서 수천 명의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의 약 65% 이상이 발병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부터 다리에 이상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중 80%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영자 씨가 겪으신 갑자기 힘이 풀리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혈관의 70% 이상이 좁아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였습니다. 저는 영자 씨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4시간에 불과하지만 다리가 보내는 이 전조 증상을 알아차린다면 우리에게는 며칠, 아니 몇 달의 시간이 더 주어지는 셈입니다. 뇌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생님의 다리를 빌려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나 지금 숨쉬기가 힘들어. 나 좀 살려줘.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던 영자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제자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사느라 정작 자신의 몸이 내지르는 비명은 듣지 못했던 세월이 야속했겠지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마비와 힘 빠짐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평생의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제 40년 의학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와 심장, 그리고 온 생명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가장 정교한 안테나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다리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어 보십시오. 유난히 차갑지는 않은지, 한쪽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혹은 어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영자 씨는 그날 바로 정밀 검사를 예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뇌가 보낸 편지를 제때 읽었으니 분명 다시 건강하게 아이들처럼 웃으며 걸으실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정직한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다리가 전하는 그 간절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내일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남산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득해 보입니다. 저는 가끔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휘자가 머리라면 그 지휘자의 명령을 가장 먼저 수행하는 가장 충실한 일꾼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손이나 눈을 떠올리지만 저는 주저없이 다리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충실한 일꾼이 고통을 호소할 때 우리는 가장 늦게 그 목소리를 듣곤 하죠. 부산 영도에서 평생 배를 만들고 나무를 만지며 살아오신 82세 이정태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들어서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투박한 손마디에는 세월의 흔적이 훈장처럼 박여 있었고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 특유의 기질이 온몸에서 묻어났습니다. 어르신은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낡은 구두 한 짝을 벗어 제 책상 위에 올리셨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이소. 내 발이 이상한 건지 이 구두가 불량인 건지 오른쪽 앞코만 요래 다 닳아버렸심더. 요새 자꾸 걷다가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질라 칸다 아입니까? 어르신의 구두 앞코는 누군가 사포로 갈아낸 듯 하얗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나이가 들어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라며 껄껄 웃으셨지만 저는 그 신발에서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를 읽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구두가 잘못된 것도 단순히 기운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어르신의 뇌가 지금 아주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말에 어르신의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뇌와 다리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고층 아파트의 수압 시스템과 같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 근육까지 피를 보내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고된 작업입니다. 특히 뇌혈관이 조금이라도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가장 말단인 다리로 가는 혈류량을 급격히 줄여버립니다. 하버드 의대와 일본 도쿄 노년학 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병 전 환자들의 58%가 보행 시 발등을 들어 올리는 각도가 평소보다 15도 이상 낮아졌다는 임상 통계가 있습니다. 왜 얼굴보다 다리가 먼저일까요? 우리 뇌의 구조를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운동을 담당하는 피질에서 다리를 조절하는 영역은 뇌의 가장 깊숙하고 상단에 위치해 있어 혈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게다가 뇌는 좌우가 교차하여 몸을 지배합니다. 왼쪽 뇌에 미세한 혈전이 생기면 그 신호는 척수에서 교차하여 오른쪽 다리의 힘을 먼저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정태 어르신은 뇌의 왼쪽 혈관이 75%가량 좁아져 있었고 그 결과 오른쪽 발목을 들어 올리는 신경 신호가 약해져 자기도 모르게 발을 질질 끌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들던 그 예리한 눈미로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내 머릿속에 피가 안 통하는데 와, 다리가 먼저 말썽이란 말입니까? 저는 어르신의 거친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배의 엔진이 고장나면 프로펠러가 가장 먼저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프로펠러입니다. 엔진인 뇌가 타격을 입으면 가장 멀리 있는 프로펠러가 가장 먼저 힘을 잃고 바닥에 닿는 법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 현상을 넘어선 생명의 신비입니다. 뇌는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주인이 알아챌 수 있도록 가장 눈에 띄는 보행이라는 동작에 이상을 일으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얼굴이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이미 사태가 심각해진 단계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이상은 그보다 훨씬 앞서 나타납니다. 40년 동안 3만 명의 환자를 보며 제가 확신하게 된 진리는 다리는 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정직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태 어르신은 그제야 자신의 낡은 신발을 애틋하게 쳐다보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탱해준 다리가 사실은 주인에게 살려달라고 온몸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평소와 달리 한쪽 신발 밑창만 유난히 닳아있거나 걷는 소리가 툭툭 하고 바닥을 치는 소리로 변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보내는 가장 절박한 눈물의 편지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활기찬 소음 속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지켜오신 73세 최숙희 씨. 그분은 제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참 바보 같아요. 발바닥이 이상한 지는 한참 됐는데 그저 시장 바닥이 차가워서 그런 줄로만 알았거든요. 요새는 꼭 발바닥에 솜을 한 뭉치 깔고 걷는 것 같아요. 내 발인데 내 발 같지가 않아요. 숙희 씨의 이야기는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위험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감각의 상실. 그녀는 뜨거운 방바닥에 발을 대도 미지근하게만 느껴지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도 마치 평평한 카펫 위를 걷는 것처럼 감각이 둔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허리 디스크나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하며 파스를 붙이거나 민간요법에 의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숙희 씨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몸 전체의 감각을 처리하는 감각 피질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발바닥과 다리를 담당하는 부위는 혈관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 미세한 혈전이나 혈류 저하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말초 신경의 문제는 대개 양쪽 발에 대칭적으로 나타나지만 뇌혈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 이상은 특징적으로 한쪽에만,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연구소의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원인 모를 한쪽 발의 감각 저하를 경험한 고령자 중 42%가 1년 이내에 유의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숙희 씨는 시장에서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낸 억척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비명을 지를 때도 어머니는 강해야 한다는 주문을 외우며 찬 시장 바닥에서 버텼던 것이죠. 선생님, 밤에 잘 때 발을 만져보면 고무를 만지는 것 같아요. 남의 살 같아요. 그래도 내일 아침이면 괜찮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을 돌보지 못한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청진기를 대고 그녀의 상태를 살필 때 숙희 씨의 발은 차갑고 감각이 없었지만 그 발에 담긴 세월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숙희 씨, 뇌는 지금 숙희 씨에게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발바닥이 무뎌진 것은 뇌가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솜을 밟는 것 같은 그 기분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숙희 씨의 오른쪽 시상 부위 근처의 미세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위태롭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그녀는 시장 골목에서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반찬 가게로 돌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뇌의 감각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뜨겁고 차가운 것을 모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뇌의 인지 기능이 붕괴하고 있다는 서막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천 번의 수술과 진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곳은 바로 말단입니다. 뇌가 입을 다물고 침묵할 때 가장 먼 발바닥이 대신 비명을 질러주는 것이죠. 숙희 씨는 치료를 시작하며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 발바닥이 나를 살렸네요. 이 무딘 발바닥이 나보고 이제 그만 쉬고 머리를 돌보라고 일러준 거였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발바닥도 솜을 깔아놓은 듯 무디지 않으신가요? 길을 걷는데 발바닥의 촉감이 평소와 다르게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뇌가 보내는 이 무딘 감각의 편지를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비가 내리는 오후, 진료실 안으로 직 하는 기분 나쁜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또 한 명의 환자가 뇌의 경고를 몸으로 끌고 오고 있구나. 부산에서 온 이정태 어르신이 아드님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셨을 때 아드님은 몹시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요새 자꾸 발을 끄세요. 평소에는 발소리가 경쾌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른쪽 발만 질질 끄는 소리가 나요.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우기시는데 정태 어르신은 아들의 말을 자르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야, 이놈아. 나이가 80인데 좀 끌 수도 있지. 내가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난리냐. 어르신의 고함에는 두려움을 감추려는 노년의 자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의 신발 밑창을 확인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른쪽 앞부분만 처참하게 갈려나간 그 신발은 이미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조카수, 풋드롭드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뇌경색 전조 증상 중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에는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정교한 회로가 있습니다. 특히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은 아주 미세한 신경 신호에 의해 작동하는데 뇌혈관이 막혀 이 신호 전달 경로에 차질이 생기면 발목이 밑으로 툭 떨어지게 됩니다. 걷을 때 발등을 충분히 들어 올리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발끝이 바닥을 긁으며 직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병원과 독일 미넨 의대의 공동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보행 시 비대칭적인 발, 끌림 증상을 보인 노인들의 72%가 MRI 검사 결과 무증상 뇌경색, 사일런트 인파크트를 앓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점은 환자 본인은 자신의 걸음걸이가 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뇌는 이미 변해버린 보행 방식에 적응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대개 환자 본인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가족들입니다. 어르신, 이 소리는 단순히 구두가 낡아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뇌신경이 발목 근육에 보내는 명령이 중간에 끊어지고 있다는 비명소리입니다. 제 단호한 어조에 어르신은 비로소 입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무뚝뚝한 목수였던 그에게 자신의 몸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드님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전 그냥 아버지가 기운이 없으신 줄로만 알았어요. 그 소리가 무서운 병의 신호인 줄 알았다면 더 빨리 모셔오는 건데 저는 아드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드러낸 것만으로도 아버님을 살리신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소리를 무시하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영원한 마비의 길로 접어드니까요. 실제로 정태 어르신은 정밀 검사 결과 뇌교 부위의 혈관이 바늘구멍만큼만 남기고 꽉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아드님이 그 질질 끄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어르신은 며칠 내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료실을 나가는 어르신의 발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여전히 직 소리가 났지만 이제 그 소리는 죽음으로 향하는 소리가 아니라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뒤를 한번 따라 걸어보십시오. 눈을 감고 그분들의 발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경쾌한 발소리가 아니라 바닥을 긁는 무거운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뇌의 마지막 통곡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관심만이 들을 수 있는 이 작은 소리, 그것이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생명줄입니다. 40년 의사 생활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생명은 아주 작은 소리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아주 작은 소리에서부터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발소리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문득 발밑이 아득해지며 세상이 흔들리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광주에서 평생 흙을 일구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85세 김봉남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서던 날, 저는 그분의 걸음걸이에서 깊은 고독과 함께 뇌가 보내는 다급한 비명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처럼 양팔을 벌려 중심을 잡으려 애쓰셨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몸이 오른쪽으로 기우뚱 기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네 사람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며 호탕하게 웃으셨을 분이 이제는 집 앞 산책조차 두려워하는 처지가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자꾸 나를 밀어내는 것 같소. 문턱도 없는데 발이 자꾸 걸리고 내 다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오. 이게 다 나이 탓이겠지? 저는 할아버지의 그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겪고 계신 증상은 단순한 노환이 아닙니다. 우리 의학에서는 이를 고유 감각 프로프리오셉션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고유 감각이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팔과 다리가 어떤 자세로 어디에 있는지 뇌가 스스로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 발밑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것은 이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고유 감각을 처리하는 뇌의 심부 영역에 혈류가 줄어들면 뇌는 다리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학 연구팀이 발표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원인 모를 보행 불균형과 빈번한 낙상을 경험한 70세 이상 노인 중 약 68%가 뇌의 심부 백질 변성, 즉 미세한 뇌경색의 징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하체 힘이 약해진 줄로만 알고 무리하게 등산을 다니셨다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뇌가 다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걷는 것은 눈을 감고 절벽 끝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봉남 할아버지는 이웃들이 봉남이 저 영감, 대낮부터 술 취했나봐 라며 수군거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온 자부심이 그 비틀거리는 걸음 하나에 짓밟힌 것이죠. 하지만 할아버지, 그것은 술 때문도 할아버지가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뇌가 지금 마지막 힘을 다해 길을 잃었으니 나를 좀 찾아달라 고 다리를 흔들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할아버지의 뇌교 부위와 연결된 고유 감각 신경 통로가 미세한 혈전들로 인해 심하게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할아버지는 심각한 뇌졸중으로 쓰러져 다시는 흙을 밟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비틀거리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똑바로 서고 싶다는 뇌의 간절한 의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제 손등 위에 눈물을 떨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예전보다 자주 휘청거리거나 평평한 거실 바닥에서도 발이 꼬여 넘어지려 하신다면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뼈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자신의 영토를 잃어가고 있다는 비통한 소식입니다. 85세 봉남 할아버지의 비틀거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흔들림조차 뇌가 보내는 눈물겨운 구조 신호라는 것을요. 이제 그 떨리는 손을 잡아드려야 할 때입니다. 진료실에 고요를 깨고 들려오는 기이한 떨림 소리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오신 김봉남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계실 때도 오른쪽 다리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제멋대로 달달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퍽퍽 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놈의 다리가 내 말을 안 듣소. 가만히 있으라 해도 지 혼자 춤을 추니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니오. 잠도 못 자겠고 사람 보기도 사나워 죽겠심더. 이 떨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전증이나 단순히 기운이 없어 생기는 떨림과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우리 뇌의 기저핵 부위는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고 원치 않는 움직임을 억제하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저핵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미세하게 막히면 억제 신호가 사라지면서 다리가 주인도 모르게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비자발적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럽 신경학회 S의 임상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기에 갑자기 나타난 비대칭적 다리 떨림 환자 중 55% 이상이 뇌 기저핵 근처의 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곤할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한쪽 다리만 떨린다면 이는 뇌가 보내는 긴급한 적색 경보입니다. 봉남 할아버지는 밤새 다리가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피로가
다시 뇌 혈류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다리를 치지 마세요. 다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지휘자가 쓰러져서 단원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뿐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매 맞은 다리를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평생 바치를 하느라 굵어진 종아리가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떨림 때문에 혹시 중풍이라도 오는 것 아닐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실제로 뇌경색이 오기 직전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불규칙하게 방출하며 몸 전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 신호가 다리에서는 떨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뇌 MRI 검사 결과 기저핵 주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위태롭게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와 혈류 개선을 통해 떨림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였지만 며칠만 더 방치했더라면 떨림은 마비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소. 다리가 떨릴 때마다 내 인생도 끝나는 줄 알았단 말이오. 봉남 할아버지는 치유의 희망을 발견하고서야 구분등을 펴셨습니다. 여러분, 떨리는 다리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련입니다.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는 뇌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증상만을 고치려 애씁니다. 다리가 떨리면 다리에 약을 바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떨림의 근원인 뇌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 떨림의 언어를 연구하며 수많은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작은 떨림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가장 솔직하고도 절박한 호소입니다. 선생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아까까지만 해도 다리가 돌처럼 굳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는데 병원 오는 길에 싹 나아버렸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인천 연수구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75세 정순례 씨는 진료실에 들어서며 오히려 미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끌어올리지 못해 울먹이며 전화를 하셨던 분이 지금은 멀쩡한 걸음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순례 씨는 병원비가 아까운 듯 다시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아 안치며 아주 엄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순례 씨, 지금 나은 게 아닙니다. 이건 기적 같은 축복이자 생명이 보내는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정순례 씨가 겪은 것은 의학적으로 일과성 허혈발자, 흔히 미니 뇌경색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뇌혈관에 돌아다니던 작은 혈전이 일시적으로 혈류를 막았다가 다행히 자연적으로 녹거나 이동하면서 마비 증상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과도 같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경학 연구팀의 대규모 역학 조사에 따르면 TIA 증상을 겪은 환자의 약 15%가 90일 이내에 치명적인 뇌경색을 겪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증상이 나타난 지 단 48시간 이내에 발병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순례 씨의 10분간의 마비는 뇌가 이제 곧 혈관이 완전히 막힐 거야 라고 비명을 지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순례 씨는 제 설명을 들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냥 잠시 피가 안 통해서 쥐가 난 줄 알았어요. 다시 움직여지길래 다 나은 줄 알고 병원 안 오려다가 선생님 목소리가 생각나서 겨우 왔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순례 씨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을 먹다 안 먹다 하며 방치해 오셨고 그날의 마비는 사실 뇌의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순례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례 씨,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쓰러지고 나서 4시간입니다. 하지만 TIA를 겪은 지금은 쓰러지기 전 48시간이라는 예고된 골든타임을 손에 쥐신 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여생이 휠체어 위가 될지 공원 산책로가 될지 결정됩니다. 정밀 검사 결과 순례 씨의 뇌 기저동맥 끝자락에 아주 불안정한 혈전 덩어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떨어져 나와 혈류를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죠. 즉시
입원 치료와 혈전용의 처방이 내려졌고 그녀는 사흘 만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만약 그녀가 증상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면 그녀는 그날 밤 자는 동안 조용히 찾아온 대형 뇌경색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입니다. 순례 씨는 퇴원하는 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잠깐 아팠던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네요. 아프지 않았으면 제 뇌가 죽어가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증과 불편함은 때로 우리를 살리는 가장 친절한 안내자가 됩니다.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찰나의 순간이야말로 운명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금방 좋아졌으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는 결코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도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졌다면 설령 1분 만에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온 생명을 걸고 달려가야 할 응급 신호입니다. 75세 순례 씨가 마주했던 그 찰나의 경고가 지금 당신에게도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박영자 선생님, 정순례 씨,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제가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병원비 걱정에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의 구분 등을 볼 때입니다. 40년 의사 생활을 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뇌경색을 막는 기적의 치료제는 사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나 진귀한 보약보다 더 강력한 힘이 바로 여러분의 주방, 그 소박한 식탁 위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뇌혈관을 청소할 수 있는 우리 집 주방의 보물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혈압 관리입니다. 뇌경색의 80% 이상은 고혈압에서 시작된다는 WHO의 발표를 기억하십시오.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이지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130에 80 아래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권하는 가장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희석해주는 이 한 잔의 물은 그 어떤 혈전 용해제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아침 30분 후 정기적으로 혈압을 기록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다음은 당뇨와 콜레스테롤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은 마치 설탕물에 절여진 것처럼 약해지고 상처나기 쉽습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때 우리 주방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구원자는 바로 등푸른 생선과 마늘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 3 지방산은 혈관 속 기름 찌꺼기인 LDL 콜레스테롤을 씻어내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천연 아스피린이라 불릴 만큼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하버드 의대의 영양학 연구를 통해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생마늘 한 쪽과 올리브유 한 스푼, 그리고 신선한 녹황색 채소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3개월 만에 경동맥 두께가 눈에 띄게 얇아지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베리류의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채소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벽을 코팅하듯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비싼 보약 대신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철 채소와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3만 명을 진료하며 얻은 가장 값진 처방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거창한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주 5회만 빠르게 걷기를 실천하십시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엔 숨이 찬 정도의 속도, 그것이 뇌혈관을 가장 기분 좋게 자극하는 속도입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이 평범한 진리 속에 여러분의 무병장수가 들어있습니다. 75세 순례 씨에게 제가 주방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제가 매일 새벽 직접 실천하는 아주 특별한 의식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진료를 시작하기 전 제 몸과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뇌는 다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이 4가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오직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 보십시오. 이때 양쪽 다리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혹시 한쪽으로 몸이 쏠리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느껴야 합니다. 82세 정태 어르신은 이 간단한 동작에서 오른쪽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둘째, 눈을 가만히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있어 보십시오. 만약 몸이 한쪽으로 자꾸 기울거나 중심을 잡기 위해 발을 떼야 한다면 그것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의 혈류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꾹꾹 눌러보며 감각의 차이를 비교하십시오. 73세 수키 씨처럼 한쪽 발바닥만 무디거나 솜을 밟는 것 같은 이질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뇌의 감각 피질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바닥에 그어진 직선을 따라 10걸음 정도 일직선으로 걸어보십시오. 모델처럼 우아하게 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바닥이 땅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발소리가 비대칭적으로 질질 끌리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4가지 자가 체크법은 제가 지난 40년 동안 임상에서 확인한 가장 효율적인 조기 발견법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노년 신경학 세미나에서도 이 보행 및 균형 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중 단 하나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오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즉시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하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기록은 생명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간, 지속 시간, 그리고 그때의 느낌을 상세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의사는 여러분의 뇌혈관 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만 명의 환자를 만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몸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만이 가장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3분, 그 짧은 시간 속에 담긴 여러분의 뇌 건강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뇌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진료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작은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78세 박영자 선생님이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다시 초등학교 운동장을 산책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82세 목수정태 어르신도 이제는 오른쪽 구두 앞코를 닳게 하지 않고 경쾌한 발소리를 내며 걷고 계십니다. 비틀거리던 85세 봉남 할아버지는 다시 흙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고, 찰나의 마비를 경험했던 순례 씨는 이제 누구보다 열심히 혈압을 체크하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리가 보내는 그 미세한 비명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뇌경색은 무섭고 잔인한 병이지만 우리 몸은 절대로 예고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와 근육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언어이자 삶을 향한 마지막 경보장치입니다. 화재 경보가 울릴 때 서둘러 불을 끄면 집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듯이 다리의 신호를 읽어낼 때 우리는 소중한 인생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환자 3만 명의 생사를 지켜본 늙은 의사 김민수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다리가 뻣뻣해지고 힘이 빠지는 그 순간 나도 이제 늙었구나 라고 한탄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뇌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절박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주인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우리 더 오래 함께 살아가요 라고 말하는 뇌의 목소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환자들의 곁을 지켜온 의사 김민수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침대에서 내려오며 여러분의 발바닥 감각을 꼭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소중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미처 다 나누지 못한 혈관 건강의 비밀, 특히 뇌를 깨우는 식단과 더 자세한 자가 치유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